제 생각에는 한번 합의를 그럼 얼마나 원하시는 정도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하죠. 여기쯤 되면 우리는 합의 안 해요.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진행자 김대철입니다. 오늘 두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사건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자면은 의뢰인분이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인근에 이제 필지를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에 있는 임차인 분께서 양식장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매도인이 명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차인 분께서 나가지 않고 공사나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 분이 직접 명도를 하셨고 승소까지 한 지금 이 케이스에서 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께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케이스의 어떤 분쟁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건의 첫 번째 분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법리적으로 명도가 가능한지부터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이 케이스에서 좀 많이 있을까요? 이런 유사한 케이스에서는 보통은 소유자가 이제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서 임차인이 더 이상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가 적법하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1심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의뢰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단순히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해서 나아가 가집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판결문 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임차인이 거기서 뻗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뻗대고 있다. 아, 그렇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임차인 쪽에 선임된 변호사님께서도 법리상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아시는데 어쨌든 임차인분이 원하는 바, 다시 말해서 임차인분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명도를 하고자 하는 자와 명도를 하지 않는 자 사이에서 이 양자 간이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양측 다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서 협상력을 더 가지게끔 하고자 하는 게 이 케이스를 진행하는 양 당사자의 근본적인 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민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듯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민사를 거는 상황이 있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뢰인들의 이익 내지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한 바에 도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또 다른 뭐 분쟁 포인트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나가지 않는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거든요. 돈을 빌렸다면 그 이자 상당의 엄청나게 큰 손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합의금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다양한 가처분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사건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임차인분의 어떤 기대 이익, 어떤 협상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한쪽에서는 버티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나가게 할 것이고 이 이제 팽팽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아마티아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게끔 유석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거고, 그리고 김규일 변호사님께서는 상대 측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해서 각자의 어떤 주장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의뢰인분 변호 역할을 맡아주신 유석현 변호사님께서 한번 주장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심도 모두 승소한 상태이고 저희는 바로 가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아니면 내지는 임대인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집행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철거하셔도 되는데 여기 양어장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죽게 되면 저희는 마리당 곱하기 얼마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는 집행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시고 싶으시면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마리당 얼마인가요? 이건 몰라요. 근데
당시에 실제로 저희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주변에 이 보관료를 좀 시세를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도 양어장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마리당 보관료 책정은 그분들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실제 있었던 케이스에서는 강아지는 한 마리당 하루에 보관료가 3만 원인가 했던 걸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일단 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책정 자체는 안 되니까요. 일단 그럼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거는 인정하신 거고,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1심 판결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서 바로 저희가 집행문을 받았거든요. 집행문을 받았다는 건 강제 집행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집행관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한번 법원 관계자들과 제대로 소통을 해보고 추가 대응을 할 건데, 현재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양어장들의 양해를 구해서 물고기를 다 옮긴 다음에 이거를 다 부수고 퇴거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강제 집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버린다는데 어떡하죠? 사실 틀린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임차인의 목표는 승소라기보다는 협상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을 더 끌고 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심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권한을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2심 항소 제출하고 또 강제집행 정지 신청까지 제출해서 이 사안을 더 홀딩시켜서 끝까지 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송으로 버티기 작전을. 그렇죠. 대신 소송으로 버티면서 계속 우리 의뢰인의 상황 내지는 지불 능력, 소위 간을 보거나 아니면 좀 떠보거나 물밑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죠. 상대 측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버티기. 근데 사실 계속 버티면서 그럼 양식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돈을 좀 이렇게 좀 받고 그렇습니다. 싶다. 이왕이면 많이 받고 싶다. 그렇죠. 왜냐면 기존 임대인이었던 소유자가 이미 땅을 판 걸 알고 있고, 땅을 판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땅을 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필지 한 필지가 아니라 주변 일대를 매수인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의뢰인분께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소문은 다 났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다,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내 옆집 양어장은 얼마를 받았다더라, 나는 좀 더 하니까 더 받을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측은 얼마를 지금 요구를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최초 요구안은 5억이었고 주변 양어장 분들 내지는 주변 상인분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다 합의를 본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분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셨던 그러니까 거죠. 다른 데는 5천에서 1억인데 그야말로 알박기네요. 이제 그렇죠.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니까 나는 좀 더 받아야겠다 해서 그렇죠. 5억을 요구하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임차인 변호사로 선임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1억 받았으면 저희 임차인한테는 5억으로 먼저 제시를 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임차인 쪽 변호사.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고 대신 이제 머릿속으로는 한 뭐 2억에서 1억 5천 사이를 생각을 하고 제시를 했겠죠. 소송으로 지금 버티기 작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강제 집행 정지가 돼버리면 저희로서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합의를 그럼 얼마나 원하시는 정도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하죠. 이쯤 되면 우리는 합의 안 해요.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갑자기요? 우리는 5억 아니면 안 줄 거고, 소송 더 끌려고 어떤 주장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원상회복, 철거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임대차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지어진 민물장어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저희가 파고 그 위에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다퉈지지 않은 상황의 내용이긴 했는데, 이 원상회복, 다시 말해서 제가 나갈 때 철거해야 되는 범위의 내용에 기존에 제가 영업을 양수하면서 받았던 민물장어집은 빼고 이 일부분만 철거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서 저는 소송을 계속 길게 끌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틀린 법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양수라는 건 그 영업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을 양수한 임차인께서 나갈 때는 그 전부터 있던 모든 영업을 현재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그 전에 설치됐던 것까지 다 철거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야 나갈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틀린 법리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제가 변호사군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이걸 꼭 주장을 해서 써달라고 그러면 이거 틀린 법리인데 어떻게 씁니까? 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꼭 써주십시오 하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고요. 실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판정에서 판사님이 좀 이거 모르시고 주장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라고 이렇게 가름하는데, 그래서 이쯤 되면 판사님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아시고 원고도 알고 피고도 알고 해서 결국에는 합의에 거의 이르게 되는 시점이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하다 법리에 맞지도 않는 주장까지 해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에는 민사법정에서는 어느 당사자 일방이 주장을 하면 상대방은 답변을 하고 나아가서 판사 내지는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줘야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일응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쳐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들어가고 상대방 분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 한 번 더 잡히고 두 번 더 잡히고 하면 뭐 4개월, 6개월 더 끄는 건 일도 아니죠. 가장 대표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면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번 사건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재판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주장까지 하면 더 골치가 아프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임차인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가 단독으로 이걸 검토해야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 원칙이긴 한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답변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검토를 해줘야 돼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사건이어도 답변 받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연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저희 의뢰인께서는 5억은 과했고 못해도 2억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왔던 권리금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식구도 있고 그러니까 2억이면 서로 쿨거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억 해주시죠. 쿨거래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변 분들이 얼마를 받고 나가신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동안 권리금 같은 것들 다 많이 버셨잖아요. 주변 상인들과 똑같이 5천만 원으로 저희는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변호사님, 5억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5천으로 바로 갑니까? 1억 5천에 하시죠. 왜냐면 저도 의뢰인한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처음에 5억 한 임차인 있는데 2억 불러달라고 2억 불러줬다가 똑같이 아니 죄송합니다 5천에 하자네요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면을 봐서라도 1억 5천에. 1억 5천은 좀 과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상인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토지, 가장 많이 쳐줬던 게 1억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최대치로 드리겠습니다. 1억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뢰인한테는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깔끔하게 1억 합의해서 소송 종결하는 걸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진행할까요? 아유 뭐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죠. 종결만 된다면 1억만 들어오면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으로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 각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주장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결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끝난 뒤에 좀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 다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직접 수행을 했다면 아마도 바로 소송을 청구를 하면서도 저는 가처분을 굉장히 많이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혹시나 자기가 점유자가 아니라고 계속 명의를 돌리면서 빠져나가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또 바꿔요. 그럼 판결이 나와도 또 새롭게 판결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였으면 아마 점유 이전 가처분을 바로 신청을 해서 더 이상 남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도록 점유가 고정되도록 일단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인도 단행 가처분이라고 해서 본안 소송, 즉 정식의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을 통해서 바로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만족적인 가처분이라고 해서 본안으로 가지도 않고 가처분으로 진행했는데 바로 철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급박하고 아주 사안이 중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도 없죠. 그리고 건설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박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명도단의 가처분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명도단의 가처분, 그 다음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본안 소송을 3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최대한 임차인을 압박할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규일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행사 내지는 시행업을 하시는 디벨로퍼 분들이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아시면 좋을 게, 결국에는 시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대출받아서 레버리지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시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 검토가 당연히 들어가죠. 사업 검토가 들어갈 때 저희에게 법률 자문을 금융기관에서 구하면 이 내용부터 봐요. 현실적으로 인도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1심 판결을 이겨서 승소 집행권을 얻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도를 해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히 해지되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시행하시는 분들께서 금융기관의 니즈를 충족을 시키시려면 유 변호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선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가처분 다 걸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 명도에 관한 해결책, 이 법률상 내지는 경제적인 리스크가 전부 다 해지되었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인포메이션 메모랜덤 내지는 텀시트를 보내야 되는 거죠. 일반인분들 내지는 사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명도라고 하면 뭐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한.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 내지는 이거를 미리 해지를 해놔야 사업에 진행하는데 금융비용 발생이나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풀리지가 않은 게,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아, 맞아요. 1심을 끝나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1심 승소 판결까지 받아서 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1심 시작하기 전에, 판결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뭐 집행권은 받아놨으니까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심 단계에서는 빨리 협의해서 빨리 쫓아내자가 저희 목표였던 거고, 실제로도 저희 이 금액까지 가이드를 다 드렸어요. 얼마 안에 되면 타당할 것 같다, 합리적일 것 같다 라고 해서 빨리 됐기 때문에요. 유 변호사님 말씀은 타당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목표치했던 금액에 딱 맞게 그러면 협상을 이끌어내신 건가요? 그렇죠. 의뢰인분은 사실 처음에는 2억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의뢰인분은 소송을 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1심 승소까지 받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시고,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본인들 인건비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업 수지가 처음 만들었던 것과 약간 달라지게 돼서 본인들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으셔서 1억 정도면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조금만 해서 다퉈서 협상하면 충분히 1억 5천 내지는 1억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합의가 된 거죠.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처분 다 걸어도 결국 집행은 어려워요. 하지만 좀 더 저희가 협상에 앞서서 우리가 이 정도 많이 걸었다, 너희들에게 이 정도로 내용 증문도 많이 보내고 강력하다 우리 의지가, 이걸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지 결국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협상하고 실제로 집행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죠. 오늘 흥미로운 부동산 개발 관련한 케이스를 가지고 두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흥미로운 그리고 복잡하지만 아주 명쾌하게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